최근에 미국에서 되게 지금 떠들썩한 이야기죠. 에나벨. 여러분들도 에나벨 영화 다 보셨죠? 미국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에나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퍼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이슈가 되면서 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댄 리베라는 미 육군 출신의 베테랑이자 미국의 심령 연구 단체인 뉴 잉글랜드 심령 연구회 NESPR라는 이제 연구회에서 이제 심령 조사관으로 일했던 고스트 헌터이자 심령 조사관 이야기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에나벨 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나벨 이 투어를 하다가 이제 2025년 7월 13일에 캐티즈버그에서 열린 데빌스 온 더 런 투어 중이었는데 이 투어는 에나벨 실제 인형을 전시하는 행사였어요. 호텔 객실에서 이분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54세 나이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부검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기사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에나벨 인형의 투어를 하면서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 이게 팩트일지 모르겠지만 투어 중에 에나벨 말 그대로 악령이 깃든 인형을 열었어요. 열고 십자가를 건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팩트는 봉인된 그 에나벨 인형을 만졌다고 했거든요. 팩트는 그거예요. 봉인되어 있는 유리관 속에 있는 에나벨 인형을 만졌다. 그리고 호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되었다. 사실 이게 워렌 부부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워렌 부부가 직접 봉인했던 악령이 깃든 인형이고 미국에서는 왜 떠들썩하고 경각심이 있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악령이 깃들었을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심령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 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실제로도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있기는 해요. 사실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부검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심장마비 결론이 나면 이게 정말 에나벨 인형에 깃든 악령의 짓인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인가? 이건데 그래서 제가 일단 제목이 샤머니즘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워렌 부부는 샤머니즘이었어요. 저는 사실 워렌 부부 그 이야기에 대한 에나벨 영화를 보긴 했어요. 보긴 했는데 제가 아마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벽을 3번 친다든가 또는 소리를 3번을 낸다든가 악령을 부를 때.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귀신의 혼을 약간 악마, 유령, 캐스퍼 이런 식으로 칭하잖아요. 저희 우리나라랑 다르게. 저는 무당이잖아요. 무당일 때 봤어요. 많은 분들이 한번 보라고 해서 그냥 공포영화 봐야지 하면서 봤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무속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비슷한 점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진짜 신비성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 샤머니즘으로서 이제 보면은 무속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게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갖고 하는 거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한국 무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한국 무당은 신령님들, 우리가 조상신을 모셔갖고 그 힘을 원력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기운을 갖고 그 기운을 쓸 수 있는 그 원력으로 쓰는 게 무당들이에요. 그러면은 외국 샤머니즘 워렌 부부는 도대체 어떤 힘을 쓸까? 근데 이제 워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워렌 부부의 아내가
어느 정도의 그 샤머니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종교적인 힘을 써요. 믿음, 말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죠. 기독교나 뭐 천주교에 이제 많은 종교적인 사제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제분들이 쓰는 힘은 사실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조상신,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고 천신, 말 그대로 하늘의 기운과 땅, 물, 정말 조상신이 아닌 신의 힘을 쓰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걸 천신 제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해외랑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외국 샤머니즘은 뭐 어떤 힘을 쓸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천신 제자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샤머니즘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주민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두술, 주술, 무술 이런 걸 쓰는 사람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원주민들 보면은 대장 말고 마을을 기원하는 아니면 자기 그 무리들을 기원하는 그걸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샤머니즘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샤머니즘의 힘은 그 원주민 속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 마을을 위해 그 자기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개체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무속 신앙인 거고 그들은 그들만의 신이 있겠죠. 이게 샤머니즘인데 워렌 부부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도 아마 좀 그런 힘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영매체질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영적인 기운을 느끼거나 보거나 듣거나 그러면은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교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샤머니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기운이라고 하죠.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저도 처음부터 천신제자는 아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신무의 천신제자가 된 거고 세습무에서 아마 그래서 워렌 부부도 좀 그 아내분도 영매 체질이었지만 믿음을 가졌고 이곳에 더 파헤치다 보니까 자기의 그 길이 열리지 않았나 그 기운이 그래서 악령이든 뭐 혼이든 그 혼들과 대화하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에나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 무당으로서의 시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거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 일이 최근에 생겼잖아요. 댄 리베라 심령 조사관 분이 돌아가셔서 이게 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애니에스피아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초자연적이고 악마에 대한 연구와 찾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조사팀이라고 보면 돼요. 조사하는 연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에나벨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적 샤머니즘으로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고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댄리베라가 어쨌든 심장마비 판정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봉인을 해 거짓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죠. 구마의식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속 신앙만 믿고 제가 좀 그때 당시에 3년 전이죠. 3년 전에는 제가 시야가 좁았어요. 왜? 저는 경험한 것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타입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될까? 왜냐 그때 당시에는 해외 샤머니즘은 어떤 힘을 쓰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믿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어그로를 끌려고 실화는 실화지만 악령이 깃들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 박물관이 있잖아요. 에나벨 박물관. 여기가 사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워렌 부부의 따님의 이제 남편이겠죠. 사위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걸 뮤지엄 연다. 워렌 부부가 직접 봉인한 에나벨 인형을 공개한다. 투어를 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표도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사려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공문을 보냈어요.
그 시원 형한테도 이야기하고 저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촬영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그 호텔에서 진행되는 뮤지엄에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라이브도 안 되고 내가 직접 헌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공문을 보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고스트헌터이자 나는 한국의 샤먼이다. 이렇게 투어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그 박물관에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답변이 온 게 이제 댄 리베라 이분이겠죠.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투어라는 걸 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제 고스트헌터나 유튜버랑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쪽과 뭔가를 할 수 없겠네 하고 워렌 부부 박물관을 가질 않았어요.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악령이 깃들었으면 봉인된 물건이면 세상에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스베가스 그 호텔에서 하는 투어도 안 갔던 이유가 가짜가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이었지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진짜 워렌 부부가 봉인한 에나벨 인형이 아니라 모조품이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에나벨 인형이 봉인된 것도 뭐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왜냐면 워렌 부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봉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궁금했거든. 궁금했는데 이제 좀 이해는 가요. 어떤 힘으로 봉인했는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투어 중에 인형을 만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헌팅하고 당직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했던 말 사귀 죽을 사의 귀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귀신을 사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데 맞아요. 귀신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게 만드는 거지.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죽게 만드는 게 귀신인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당직기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는 사기는 제가 말씀했듯이 심장을 움켜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정말 직접적인 귀신에게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경우는 심장마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케이스를 무당이 되고 얼마 안 되고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했던 말은 그만큼의 원한과 한을 가진 귀신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기를 만다는 건 되게 드물다. 그리고 사기를 상대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왜냐면 사기라는 존재 자체가 말 그대로 그만큼의 원한을 가진 귀신이에요. 오랫동안 원한을 갖고 그 힘을 길렀던 귀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당이라고 한들 샤머니즘이라 한들 그걸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았던 게 저는 도깨비를 모시게 됐어요. 한국 기준점으로 보면 사기를 상대할 수 있는 거는 도깨비밖에 없어요. 왜? 귀신의 최고의 포식자가 도깨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제가 도깨비 신이 없었는데 도깨비를 모시게 됐고 도깨비의 힘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만큼 사기가 무서워요. 근데 이번에 그 댄 리베라 이분이 딱 심장마비라고 했을 때 에나벨에 정말 깃든 게 악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쉽게 생각했던 자만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만약에 이 댄 리베라 이분이랑 이 투어의 계약을 안 맺었으면 내가 갔겠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문 보냈을 때 거절당한 게 한 수였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LA 가면서 한 번 더 보냈어요, 공문을.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13일에 리베라 이분이 심장마비를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이제 고스트헌터다 보니까 뭐 그게 진짜든 가짜든 저희도 한번 헌팅 가려고 LA 저희가 준비할 때 3월 달에 공문을 보냈어요, 또. 왜냐면 이번에는 저희 고스트헌터 팀이 갔잖아요. 시원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멤버 펜터마츠 고스트헌터 팀이 딱 있어갖고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우리 고스트헌터 팀에서 가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면 계약 중이어서
거절을 2번 당했어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는 경각심을 좀 주고 있고 지금 사제분을 찾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다시 봉인을 제대로 시켜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의 경찰 입장에서는 타살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초자연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에나벨에 깃든 악령이 이 사람을 데려간 건 아닐까.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형과 대화하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악령이 깃든 인형을 건드지 마라. 근데 에나벨 인형이 실제로 이제 저도 좀 이게 무슨 일이 좀 있었나라고 했는데 이 사건 말고 예전에 투어 말고 워렌부 박물관을 들렸다가 한 커플이 오토바이 타고 갔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2명 다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이거는 팩트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커플도 에나벨을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야기가 또 있어요. 투어 중에 에나벨이 인형이 지나간 곳이 있어요. 한 장소. 그게 한 교도소예요. 에나벨 투어를 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 투어 중이었는데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 10명이 탈옥을 해요. 저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헷갈렸는데 재난 문자가 떴어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난 문자가 떴겠죠. 수감자들이 탈옥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재난 문자가 떴는데 신기한 게 에나벨 박물관에 있던 투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재난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소름이 돋는 거야. 재난 문자가 다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뻥이겠지, 그냥 이거는 좀 약간 미신조장한 거겠지라고 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재난 문자가 안 왔대요. 그 부근에 있던 사람들한테 안 왔대요. 그 에나벨 투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재난 문자가 갔대요. 아, 나도 이게 주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 그건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들으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다.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이는 것만 다는 아니에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 많아요. 저도 한국의 무당이고 샤머니즘이지만 저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해? 라는 건데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무당이지만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초자연적인 현상,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월패드 지역 같은 경우도 그게 말이 돼요. 저희가 막 헌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패드가 울리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문이 열려 있고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경비실에 계속 비상호출이 눌리고 하필 왜 그 집만 그랬을까? 만약에 정말 오류 현상이었으면 제보자님 집이 아닌 다른 집도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오류점들이 있다면 경비 아저씨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필 우리 고스트헌터가 갔을 때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 믿기진 않아요. 믿기진 않는데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건드렸다고 해서 죽을까? 그럼 에나벨이 온 건가? 에나벨이 봉인 안 된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1970년 한 어머니가 취미용품점에서 앤티크 레기디 앤 인형을 샀습니다. 그 인형은 딸 도나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도나는 간호학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룸메이트 앤지, 간호사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귀여운 레기디 앤 인형이 마음에 든 도나는 그것을 침대 위에 장식으로 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도나와 앤지는 인형에 뭔가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인형은 집안을 신비롭게 돌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바뀌는 등 비교적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임이 점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도나와 앤지는 집에 돌아와 완전히 다른 방에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때로는 똑바로 서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도나는 출근하기 전에 인형을 소파에 놓아 두었다가 다시 돌아와 문이 닫힌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있는 인형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인형이 움직인다라는 게 이해 안 가시죠?
에나벨이 봉인된 곳에 CCTV가 있어요. 근데 에나벨 인형의 위치가 아무도 만지지 않았지만 이 에나벨의 손이 내려가 있어요. 봉인된 상태에서. 실제 사례로요, 박물관에 악령이 깃든 인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녁에 CCTV로 관찰된 게 목과 얼굴만 있는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이 아무도 없는데 깜빡깜빡하고 입을 움직인 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뭐 필리핀이나 이제 저도 헌팅을 하면서 형 액자 눈동자 움직였는데요, 형 저거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LA 갔을 때도 그 호텔 탄광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요. 그때 라이브가 안 됐죠. 시원이 형 철문이 움직였어요. 실제 그 사람이 죽고 했던 장소에서 철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제 앞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좀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 움직임이라는 거 왜 움직이겠어요? 무언가 깃들였기 때문에. 넋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몸이 없는 거잖아요. 형체가 없다. 근데 어딘가에 스며들거나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사람의 형태 또는 액자, 사진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원한과 한이 크면 이 악기의 힘이 세면요, 가능해요.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움직였다라는 건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겠죠. 예전에도 당직기 하면서 형 여기는 토끼가 있어요 한 곳이 있어요, 부산에. 근데 시원 형이 헌팅 중에 돌 하나가 화분에서 뚝 떨어져요. 제가 그때 생각했거든요. 돌에 많은 기운이 깃들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숨어 있는 것도 돌일 수도 있겠구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방송에 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 일지 기억하시나요? 빙숙자 일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학교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에 버퍼 때문에 저희가 이 라이브가 안 되는데 그때 강령술했던 책상이 하나 있어요. 체험단들이. 근데 소금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책상에. 그리고 그 가운데 볼펜 하나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랑 기웅이, 시원이 형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헌팅을 하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뒤 돌았어요. 볼펜이 보통 여기에 딸깍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나 여기에 고리가 있던 볼펜이야. 근데 이 볼펜이 굴러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옆에는 소금들, 굵은 소금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볼펜은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진짜 있어요. 귀신이 깃든 물건이나 특정 장소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나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저희도 경험 많이 해봤어요. 진짜. 인형 에나벨은 움직일 뿐만 아니라 글도 쓸 수 있었습니다. 도나와 엔지는 한 달쯤 지나서 양피지에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기원을 얘기하면서 다 진짜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각본이 들어갔겠죠. 아직까지 저도 귀신이 글 썼다라는 거는 이해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도나와 엔지는 한 달쯤 지나서 양피지에 도와주세요, 룰을 도와주세요 라고 쓰인 메시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표지였습니다. 메시지에서 소름 돋는 부분은 글자가 아니라 쓰인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도나는 메모가 적힌 양피지를 집에 두어 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양피지에 글씨를 쓴 게 아니라 양피지가 놓여진 거 아니야? 그러면 에나벨이 썼던 건 아니지. 에나벨이 그 문구를 갖고 온 거 아닐까? 어딘가에 누군가 썼고 빙이 돼서. 어느 밤 도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인형이 또 움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도나는 이것이 인형이라며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등과 가슴에 피방울 같은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온 듯한 붉은 액체가 인형 위에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리고 절망에 빠진 도나와 엔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영매에게 연락했고 강령회가 열렸습니다. 도나는 에나벨, 히긴스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에나벨이 깃든 게 히긴스라는 영혼이구나. 영매는 도나와 엔지에게 에나벨 인형을 들려주었습니다.
에나벨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곳에 살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가 있는 들판에서 에나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영매는 도나와 엔지에게 위안을 얻었고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매가 그럼 워렌 부부를 얘기하는 건가? 도나와 엔지는 그 친구들이네. 그리고 에나벨은 이들에게 위안을 얻고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거구나. 7살 아이가 그러니까 에나벨이 인형에 깃들었는데 에나벨과 그녀의 이야기에 연민을 느낀 도나는 에나벨에게 인형을 억누르고 그들과 함께 있어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에나벨이 겉보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고 분명 평범한 인형도 아니었습니다. 루는 도나와 엔지와 친구였고 인형이 도착한 날부터 함께 했습니다. 루는 그 인형을 좋아한 적이 없었고 여러 차례 도나에게 그것이 사악하다고 경고하며 없애라고 했습니다. 도나는 그 인형에게 연민을 느꼈고 루의 감정을 크게 믿지 않아 인형을 보관했습니다. 도나의 결정은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루는 어느 날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깨어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 밑을 내려다보니 인형 에나벨이 보였습니다. 인형은 천천히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슴 위로 움직인 후 멈췄습니다. 마비되어 숨을 헐떡이는 루는 질식 직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루는 꿈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루는 그 인형과 그 인형에 씌인 영혼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루는 에나벨과 함께 또 하나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루와 엔지는 에나벨 아파트에서 단둘이 지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도나의 방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아파트에 침입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루는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용히 침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방은 구석 바닥에 던져진 에나벨 외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루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는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형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그는 가슴을 붙잡고 허리를 굽혀 베인 상처와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이구나. 그의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셔츠를 뜯어보니 가슴에 세로를 3개, 가로를 4개, 총 7개의 뚜렷한 발톱 자국이 나 있었는데 다음날 반쯤 사라졌다가 이틀째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표식. 도나는 마침내 집안의 영혼이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악마적인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루의 경험 이후 도나는 진정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건 신부라는 성공의 신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 영매가 워렌 부부가 아니었네. 다른 그냥 영매사였네. 그러니까 인형에 깃들어진 에나벨과 함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해건 신부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 교회의 더 높은 권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쿡 신부에게 연락했고 쿡 신부는 즉시 워렌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워렌 부부는 즉시 이 사건을 관심 갖고 인형에 대해 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도나, 엔지, 루와 이야기를 나눈 후 워렌 부부는 인형 자체가 실제로는 빙의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존재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혼은 집이나 장난감과 같은 무생물에 빙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빙의합니다. 비인간적인 영혼은 장소나 사물에 부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에나벨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영혼은 인형을 조종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 외적으로도 무언가 있었다는 거구나. 그 영혼은 인형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숙주를 빙의하려 했던 것입니다. 진짜 몸이 필요했구나. 영혼 혹은 이 경우 비인간적인 악령은 본질적으로 현상의 침입 단계에 있었습니다. 전초 증상이라는 거구나. 처음에는 순간이동을 통해 인형을 아파트 안에서 움직이며 거주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다음 예상대로 영매를 아파트 안으로 데려와 소통하려던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구나. 이제 영매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 비인간적인 영혼은 다소 무해한 길 잃은 어린 소년인 척하며 소녀의 감정적인 취향성을 노렸습니다. 강령의 동안 도나는 그 소녀와 함께 아파트에 출몰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악령이 부정적인 영혼인 한, 그것은 명백히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의 기묘한 움직임을 통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불안한 손으로 쓴 메모를 실체화하고 빙의였구나. 양피지도. 인형의 상징적인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결국 N을 룰을 공격하여 짐승의 상징적인 표식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침입 현상의 다음 단계는 완전한 인간 빙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2, 3주 더 지속되었다면 그 영혼은 완전히 빙의했거나 집에 있던 사람 한 명 또는 전부를 해치거나 죽였을 것입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워렌 부부 쿡 신부가 아파트를 정화하기 위해 엑소시즘 축복을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교의 집 축복은 장황하고 7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집에서 악한 존재를 구체적으로 쫓아내는 대신 집을 긍정적인 힘과 신의 힘으로 채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도나의 요청을 따라 그리고 집에서 다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방 조치로 워렌 부부는 집을 나설 때 커다란 헝겊 인형을 가져갔습니다. 커다란 헝겊 인형. 아, 오케이. 쿡 신부는 엑소시스트라는 자신의 역할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7페이지 분량의 엑소시즘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엑소시즘 교리를 아파트 전체에 전파했고 워렌 부부는 그 존재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헝겊 인형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에드는 떠날 때 인형을 뒷좌석에 놓고 만약 그 비인간적인 영혼이 인형과 함께 살아있다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고 워렌 부부는 자신들이 악랄한 증오의 대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커브길을 지날 때마다 차가 휙휙 돌면서 모든 코너에 멈춰섰고 파워 스티어링과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에드는 뒷좌석에 검은 가방에 성수 한 병을 꺼내 인형에게 뿌려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라는 즉시 멈췄고 워렌 부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워렌 부부가 집에 도착한 후에는 에드는 책상 옆 의자에 인형을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인형이 몇 번 공중을 떠올랐다가 꼼짝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집안 곳곳에서 인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부부가 집을 비운 후 인형을 사무실 건물 외부에 가둬두었다가 현관문을 열며 에드의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인형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형은 또한 집에 찾아오는 성직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카톨릭 엑소시스트인 제이슨 브래드포트 신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은 인형을 보고 그것을 집어들고 너는 그냥 인형일 뿐이야. 에나벨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인형을 다시 의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에드가 그건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로레인 신부님께 운전 조심히 하고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로레인은 이 젊은 신부에게 비극이 닥칠 것을 예감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제이슨 신부는 로레인에게 전화를 걸어 혼잡한 교차로에 들어서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의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 차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몇 년 동안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기운을 탔네요. 심령적인 현상. 워렌 부부는 오컬트 박물관 안에 에나벨을 위한 특별한 상자를 만들어 보관했는데 에나벨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자가 만들어진 이후 에나벨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박물관을 찾은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에나벨에게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이게 추측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에드가 인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그 젊은이들은 반항적으로 상자를 두드리며 인형이 사람을 핥힌다며 자신도 핥힘을 당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오토바이 사고난 그 커플이 인형을 두드리면서 나도 핥힘을 당하고 싶다 해봐라 했던 거죠. 에드는 그 젊은이에게 아들아 나가 라고 하고
그를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젊은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는 인형을 보고 웃으며 놀리다가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무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사망했지만 여자친구는 살아남았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다르네요. 살아남아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젊은 여자는 인형을 보고 웃다가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드는 악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하며 사탄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나벨 인형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전초 증상이었네. 에나벨은 활동하고 있었던 거네. 제가 이거 미신 조장하고 싶진 않은데 활동하고 있었던 거네. 이건 좀 무섭다. 이게 실제 박물관 모습이에요. 원래 워렌 부부의 오컬트 박물관의 물건들이 다 하나같이 귀신 들리거나 저주 용품이라 전부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쁜 것들이지만 에나벨의 힘과 공포는 그 중에서 제일 독보적이라고 한다. 수많은 귀신들과 온갖 저주가 서린 물건을 봐왔을 때 워렌 부부의 워렌 사이가 자신들도 저 에나벨에게 붙은 악력이 너무 강하고 무서워서 쳐다보기 싫다고 했을 정도이며 아예 절대 열지 말라는 문구를 달고 유리 상자 안에 완전히 봉인해놨다. 워렌 부부 박물관이 3가지 규칙이 존재한대요. 1.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간다. 2. 절대 만지지 말아라. 3. 저주를 받아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에나벨이 있는 유리의 상자 유리는 성당의 유리라고 한다. 자, 이젠 에나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인간적인 존재, 영화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에나벨 인형에 봉인된 거는 저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간 넋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종한다.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는 거 봐서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가 좀 와전됐을 수는 있어요. 각색각본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인형은 어머니가 선물을 했다. 어디선가 사왔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어떠한 존재가 조종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이게 지금 결론적인 게 좀 많은데 무속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면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존재겠죠. 귀신들도 서열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깨비는 귀신을 부린다. 그리고 요사기도 귀신을 부린다. 그리고 종교령도 귀신을 부린다. 막 귀신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결론을 내린 건 인형 안에 무언가 깃들여져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처음에 영매가 와서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있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도 그 첫 번째 영매가 보지 못한 존재가 있었던 거지. 워렌 부부가 왔을 때 봤던 존재.
왜냐면 최고의 악기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악기는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중에 드러내요. 지켜보거든요. 다른 귀신을 앞장세우거나. 약간 지금 비슷한 케이스예요. 저도 이걸 지금 들으면서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 경험이니까. 그리고 이제 피는 계약이라는 건데 양피지에 글을 썼다 했잖아요. 도와줘, 살려줘.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아니면은 7살 어린 아이가 저기에 봉인이 돼 있는데 얘가 한마디로 귀신한테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악령이 잡아놨는데 정말 그 꼬마가 썼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지금 해석의 생각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결론은 워렌 부부는 이 악령은 사람의 몸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밟았던 거고 이 인형을 갖게 만든 거잖아. 이게 맞는 거지. 쉽게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고 어쨌든 계속 계약을 맺기 위해 왜냐면 빙의도 계약이 맺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인형을 건드렸고 어떠한 존재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어쨌든 워렌 부부는 봉인해왔어요. 처음에 있던 그 인형에서 그 다른 인형으로 봉인을 해왔어요. 그 악령을 귀신이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이 악령이나 귀신이 깃들 수 있는 거는 사람의 형체, 눈과 코와 입이 있는 또는 사람의 형체의 몸이 있는 왜? 사람의 몸을 원하니까 더 쉽게 깃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옮겨왔다는 거 처음에 저는 그 인형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인 거라는 게 뭐냐면 워렌 부부가 봉인한 인형이고 악령을 인형이 깃들여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깃들여져 있던 인형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상징 손톱 자국 어떻게 보면은 악마라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석 차이긴 해요, 여러분들. 악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악마도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악마는 숭배받길 원해요. 그리고 원래 숭배를 받았던 신이고 근데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 악마가 나쁜 마음을 먹었구나 라는 걸 알고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마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내용이 비슷해. 그래서 악마라는 표현보다 악령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악마 같은 영.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비인간적인 이 표현이 태생부터 귀신 또는 태생부터 악령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귀신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세계관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태생부터 귀신인 거지. 그리고 서양에는 태생부터 이 악령이 있던 거지.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짐승 상징이라고 했는데 사실 짐승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하면 수비. 왜냐면 수비도 태생부터가 수비예요. 그리고 얘네를 동물로 취급해요, 저희는. 야생 수비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수비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인형의 봉인이 됐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몸이 필요했던 악기 중 하나 아닐까? 진짜 악령? 악령을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오랫동안 믿음과 그 피맛을 봤던 악기라고 보면 되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양피지랑 여러 가지를 보면요. 뭐 각색 각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쨌든 실화 바탕이잖아요. 한 어머니가 취미용품점에서 앤티키 레기디 앤 인형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은 딸 도나의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간호학위를 딴다라는 건 20대 초중반이에요. 20대 초중반이면 비슷한 케이스의 귀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의 연령대 아니면 그러한 몸이 필요했다든가 왠지 그랬을 것 같긴 하거든. 이것만 보면은. 근데 결론은 사실 뭐 저게 뭐 지금 중요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악령이 그 서양에서 표현하는 악령이 깃든 인형이 이쪽으로 넘어와 사람의 몸이 필요했다. 결론은 악령이 들어왔다. 수비 같은 존재.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확실한 건 이 에나벨 인형에는 어떠한 악령이 깃들어져 있는 게 맞다예요. 그리고 봉인한 거를 제가 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엑소시즘이랑 여러 가지를 보면요.
악령이나 악귀들이나 이러한 좀 초자연적인 존재는요, 믿음으로 눌러야 돼요. 믿음으로 누르고 믿음으로 봉인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항마를 하는 건데 가능해요. 왜? 성수라는 거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부적이랑 같아요. 이쪽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제스처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 종교에서 얼만큼의 이 신앙심과 믿음을 가졌는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성당의 유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나오게 봉인을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믿음으로 이렇게 봉인을 한 건데 계속 누르고 막았던 워렌 부부가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워렌 부부가 지금 돌아가시고 사이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옮겨서 봉인을 한 건데 이걸 미신 조장을 해마라. 미신 조장을 떠나서요. 그럼 이 사건들은 어떻게 된 걸까? 투어가 시작되면서 이 에나벨이 지나간 2025년 델비스 온 더 런 투어가 시작되면서 5월 13일부터 2025년 14일까지 에나벨이 지나간 장소에서 화재가 나거나 또는 악명 높은 뉴올리언스의 부두 여왕 마리 라보의 거주지였는데 왜 이 집은 또 불이 나고 파괴가 됐고 그리고 왜 5월 22일 날 교도소에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7월 16일 게티스버그 지역에서 인형이 도착한 후 9.11 응급 시스템이 왜 다운됐고 모든 사건들이 에나벨의 지시라면 에나벨은 봉인돼 있을 겁니다. 에나벨은 봉인돼 있을 거고 직접적으로 이 죽은 사람들은 에나벨을 건든 사람들이에요. 만지거나. 근데 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에나벨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한마디로 기운으로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에나벨 박물관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 상자만 봉인돼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워렌 부부가 이 박물관을 많은 기도와 어떠한 걸로 눌러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3년 전부터 투어가 시작되면서 이 상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힘이 조금씩 길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시 지하로 들어갔고 이제 다시 봉인이 들어갈 거라는 건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기가 누구죠? 정말 그 악기가 세상에 나오면은 국가 재난급이라고 하는 바로 세운이죠. 지금 많은 문항들이 인왕산을 타는 이유는 그 세훈이를 계속 누르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 워렌 부부 그 에나벨의 인형은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초자연적인 또는 이제 무당 샤머니즘으로서 말로 설명하기는 아직은 힘들지만
가능은 해요. 근데 세훈이가 계속 봉인될 수 있는 거는 많은 한국 무당들이 그 산을 타서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훈이가 에나벨급이냐고요? 아니요. 세훈이는 그 이상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한번 했잖아요. 당직기. 그때도 이제 세훈이 관련돼서 저희가 했지만 찾지는 못했지만 세훈이의 기운을 그 정도 타갖고 온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거는 기운 잠깐 탄 거예요. 세훈이가 온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세훈이의 기운을 탄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거는 에나벨의 기운이 지금 많이 이렇게 빠지고 있나? 라는 얘기고, 봉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뭐 사기 봉인 중이에요, 아니면 어떤 귀신 봉인 중이에요. 제가 실제로 봉인하고 있는 무당이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고스트헌터 겸 무당으로서 지금 귀신들을 봉인을 해놨는데 왜 안 보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내기 쉽지 않다고. 왜냐면 그만큼의 힘이 강하고 제가 계속 눌러놓고 어느 정도 돼야 보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여서. 왜냐면 사람을 죽이고 힘을 먹고 했던 귀신들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할 건데, 저도 지금 봉인한 지 2년이 넘었어요. 인형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실제로 봉인을 한 지 꽤 됐어요, 여러분들. 건립 쪽에서 봉인을 해놓고 있어요. 못 나가게. 살날린 집. 기억하시죠? 이게 에나벨이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저희 팬텀아츠 팀에서 시원 형이랑 당직기 하면서 저도 이제 보내기 버거운 귀신들을 좀 약간 다 봉인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못 꺾인 귀신이라고 그 집안의 무당이 살려냈던 집인데, 아마 그건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실제로 저희가 헌팅을 하고 저희 매니저님, 로드 매니저님까지 고양이가 죽는, 좀 살 맞아갖고 진짜 죽는 사례까지 있는 사례였어요. 거기 갔다 오고. 그만큼 힘이 세가지고 제가 이거를 쉽게 지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봉인을 한 건데, 살 맞은 이제 못 꺾인 귀신. 처음에 봉인할 때 여러분들 방송에 얘기했어요. 사기 봉인할 때 법당에서 우는 소리 들린다. 그리고 어떠한 소리들이 들린다. 그만큼 힘이 셌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기입니다. 얼굴이 없죠, 몽달 귀신. 실제 저희 그 당직기 했을 때 사기로 처음 이렇게 저희가 잡았던 이 사기 같은 경우 얼굴이 없어요. 실제 사람의 심장을 지었던, 실제 그 혼을 제가 지금 봉인해 놓은 상태예요. 똑같이 거의 만들었어요, 얼굴은. 왜냐면 모습을 비슷하게 해야 저도 봉인이 편해서. 봉인하는 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예. 순박이 아시죠? 요사기. 진짜 저도 이 요사기 자꾸 꺼내다가 이 어린애가 이렇게 힘이 셀 줄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잡을 때 진짜 죽을 뻔했죠. 순박이도 이렇게 봉인돼 있고요. 제가 아예 그냥 묶어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 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 시원 형이 잡으라 그래갖고 그냥 봉인해 놓으라 그래갖고 그냥 봉인한 거예요.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예 묶어두고 제가 그냥 봉인해 놓은 거고, 얘 때문에 사람 여러 죽었습니다. 실제로 안에 쌀이랑 흙이랑 막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부산 저수지, 넉건 졌을 때. 왜냐면 거기에는 거기 그분들만 있던 게 아니라 실제 넉건진 그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봉인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에나벨 지금 박물관이랑 비슷한 게 귀신 들린 장난감. 이것도 지금 제가 봉인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봉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력에 넣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 무당들도요, 어떻게 하냐면 넋이든 악기든 뭘 이렇게 제 몸 안에 싣고 이거를 이제 토해내면서
이건 샘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이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늘의 길을 열고 천도를 한다고 그러죠. 하늘의 길을 열고 보내는 건데, 제가 인형으로 바로 뱉어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뱉기는 해야 돼요. 제가 접신했을 때는 얘네들의 기운이 저한테 귀신집이 바로 잡혀가지고 이 귀신집을 뱉어내는 거지, 얘네 넋은 웬만하면 제 몸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형이 갖고 가요. 제가 갖고 가서 이제 그 오랫동안 한 보름 정도는 기도를 해요. 이 인형에 봉인을 할 때. 왜냐면 부정도 쳐야 되고 여기에 봉인하는 경문도 외워야 되고 하면은, 들어가면요, 이제 들어간 다음에 봉인시킨 인형을 갖고 와요.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인형을 갖고 온 다음에 이 인형 특수 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봉인하는 무당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애들을 만날 일도 없고, 저희가.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직업이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고스트헌터고, 시원 형이, 우리 대장님이 주최하는 게 말 그대로 정말 귀신을 찾으면서 다 풀어가는 거잖아요. 잡아오고 안 좋은 귀신, 그리고 억울한 귀신 보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특수 제작한 거예요. 제가 봉인하려고. 왜냐 이런 귀신을 만날 일이 없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인형 뒤에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제가 봉인을 시켜놓고 바늘로 다 눌러요. 여기 보면은 머리, 팔, 다리 모든 곳에 바늘을 꽂아놔요. 바늘을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부적이 아니라 부적적이라는 부적을 써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이건 다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인형과 이 부적을 뒤에 주머니를 열고 제가 다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꺼내서 만지면은 귀신은 안 가죠. 얘네가 나오진 않죠. 근데 기운은 탑니다. 제가 아무리 봉인하고 있다 해도 기운은 타요. 어느 정도 이제 봉인을 좀 오래 해놔가지고 이것도 이제 갈 거예요. 시원형 쪽에서 이제 제가 봉인을 다시 해놓을 거예요. 지금은 제 법당에 있지만 이제 봉인식이 다 끝나갖고 시원형 쪽 가면 이제 금줄로 다 묶어 놓을 거예요. 인형 봉인된 거 불로 태우면 완전 소멸되나요? 소멸이 안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원한과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소멸이 안 돼요. 에나벨 박물관을 보면요, 이게 저주받은 인형이나 그 악령이, 귀신이 깃들어져 있다 했잖아요. 다 사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림하고 액자고, 이것도 종교적인 물건이죠. 저주받은 물건이라.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부산 저수지는 제가 왜 갖고 있냐면, 이 밥그릇을 얻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넋을 직접 제가 들어가서 건진 거여서 괜히 이 밥그릇이 어디로 갔다가 기운 탈까봐 넋 건진 밥그릇을 제가 갖고 와서 봉인해 둔 거예요. 보면은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 샤머니즘 무당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만의 방법으로 봉인을 하는 거고, 봉인을 할 때 보면은 믿음, 기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비방법으로 이렇게 봉인을 해요. 워렌 부부 같은 경우도 저희랑 비슷해요. 사람 모습을 한 인형과 그리고 믿음이 들어간 뭐 유리, 성당에 있는 유리, 그리고 성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아놨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샤머니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이 낀 사람이 봉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대로 뭐 내가 샤머니즘이야 해서 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원력을 쓰는 거잖아요. 원력을 쓸 때는 부정이 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음의 기운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양의 기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몸 안에 음의 기운이 도는 순간에 이 음의 기운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제가 안 먹는다 했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부정 탈까봐 그 음식들을 가리는 거예요. 비리고 누리고 하는 부분들이랑 막 여러 가지 가리는 건데, 그러면 이 외국에 있던 이 샤머니즘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이 그 누구보다 깊을 거고, 신앙심도 그럴 거고, 그 디테일함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만나본 건 아니라. 예. 그래서 결론은 오늘 에나벨의 샤머니즘은 제가 3년 동안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에나벨에 대해 부정했던, 거짓말이겠지 라는 부분, 한국이랑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샤머니즘들은 다 비슷하고, 이 에나벨 사건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조심해야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거 뭐 믿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은, 피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실제 이 에나벨 사건이 진짜든 가짜든 한국에서도 저도 이렇게 봉인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인형에 말을 건다, 뭐 말 걸어도 되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운이 나쁘면 이런 케이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좀 그거예요. 에나벨에 좀 박물관을 가보고 싶었던 이 2번의 거절, 그리고 여기 파트너 계약을 맺었던 댄 리베라의 죽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인연법 아닐까요? 끼워 맞히게 하고 싶진 않은데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에나벨 인형이 세상에 나와서 이게 진짜로 에나벨 때문에 많은 게 지금 미국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다며 우리가 이제 가볼 때가 되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거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막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원 형이 항상 추구하는 거고, 남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3번째 공문을 지금 보낼까 생각 중인 해요. 저기를 마무리 치러. 왜냐면 이미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다룬 이유가, 한국도 이렇게 봉인을 하고 있고 에나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저도 3년 동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세상에 나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